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려 현재까지 대구 4.3mm, 상주 14mm, 문경 11mm의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비는 저녁 무렵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포항 23.3도 등 어제보다 4, 5도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다시 비가 내리겠으며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져 낮 최고 기온이 수요일은 15도, 목요일은 18도에 머물렀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20도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40대 가장이 초등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최근 대구에서 있었는데요.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남은 가족을 돕겠다는 이웃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40대 가장 김모 씨가 초등생 쌍둥이 두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간 뒤 홀로 남은 아내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뒤 서구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김 씨의 아내에게 전달했고 서구청도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구호비 그리고 또 긴급 복지 지원 장제비 또 생계비를 곧 이어서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업을 하며 가정을 꾸려가던 김 씨에게 불행이 닥친 건 6개월 전.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간호에 매달리면서 벌이가 점점 줄었고 월 1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부담에 아파트 관리비가 넉 달 이상 밀릴 정도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김 씨에게 사회 안전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없는 현재의 복지체계에 대한 안타까움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폭증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력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인력이나 예산 부분이 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 씨 가족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비극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가정이 없는지 촘촘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날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무를 보장하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비원 같은 감시 근로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로 만약 일을 한다면 사업주는 평일 근무에 비해 150%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급휴일이나 가산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지방은 소외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기구 구성과 지방정부의 정책 입법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청원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독도 영토대책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독도 영토대책 사업 가운데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 방파제 건설, 울릉도 독도 생태체험관 건립은 올해 관련 예산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이번 추경에도 들어있지 않아 추진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구와 경북 행정부단체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의강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준하경 경북 행정부지사도 취임식을 갖고 중앙부처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로 이전해올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 소방방재청 중앙119 구조단이 오늘 낮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본관과 종합훈련타워, 순환구조훈련장, 항공대와 인명구조견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구 청사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중앙119 구조단은 대형 특수재난사고 대응과 국제구조 활동을 위해
지난 95년 설립된 기관으로 비행 안전을 위해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청사를 짓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이 오늘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시 효목동에 문을 연 대구법원 등기국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수성구와 남구, 동구와 중구, 북구 등 5개 구의 부동산 등기 신청과 대구 전체의 상업 등기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구지법 등기국은 전산화로 등기의 전자신청과 인터넷 등기부 열람 등이 가능해지면서 예산 절감과 능률 향상을 위해 시설과 인력을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국가 산채식품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대구 한의대와 청도군, 울릉군과 강원도 양구군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가 산채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경북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채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젝트로 영양군 1월면 일대에 국립산채식품개발원과 국립산채종자은행, 체험객을 위한 숲속 산채마을 등이 조성됩니다. 다음 달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홍보대사에 삼성 라이온즈 출신 양준혁 야구 해설위원과 안동 출신의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경선 선수가 위촉됐습니다. 생활대축전 기획단은 다음 달 18일 연예인 야구단을 초청해 양준혁 홍보대사가 일일 코치를 맡는 안동시 야구연합팀과 친선 경기도 펼칠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11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국고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수성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56살 김모 씨 등 5개 어린이집의 원장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적게는 200여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나 보험료 납입, 어린이집 공사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